네, 안녕하세요. 5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주역 23번 산지박계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데요. 5월 4일에서 9일까지 이제 2번 궤를 지난번에는 오쇼 입장에서 해봤는데, 이번에는 칼륨 입장에서 어, 이 산지박계를 어떻게 강의할까를 가정하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제 좀 올해부터 제가 바꿔서 이론을 뒤로 뺐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한번 칼융의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할수록 서로에게서 멀어지는가? 23번 그림자, 이 23번이 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복잡성, 칼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풀어낸 소통과 내면의 연구술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네. 서로는 언어와 무의식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콤플렉스가 말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와 사유의 불가분성을 이야기했다면 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말한다고 믿는 순간 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3번 그림자. 복잡성, complexity의 그림자는 융의 언어로 번역하면 자아, 에고가 자기, 셀프를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정신의 분열입니다. 일간, 그림자로서의 복잡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자아가 인식하기를 거부한 정신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을 자아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닿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그림자가 삽니다. 23번 그림자 복잡성은 특별히 언어적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과 동시에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는 무능력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43번 그림자인 귀머금과 함께 작동해요. 이 복잡성과 귀머금이. 함께 작동하는 이 역학을 융의 개념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아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올바르다. 내 언어는 명료하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된 자아, 팽창된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아가 팽창할수록 그것은 전체 정신, 사이케, 정신의 지혜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로, 더 복잡한 논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2강, 페르소나와 컴플렉스. 왜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는가? 페르소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가면입니다. 사회적 역할, 기대되는 언어, 용납되는 표현 방식,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 안에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감정적으로 충전된 기억과 이미지들의 군집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 배제되었던 기억, 말했다가 상처받았던 순간들, 이것들이 응어리져 무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23번 그림자의 핵심 공포는 이것입니다. 나는 배제될 것이다. 나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이 공포는 컴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정확히 그 공포를 현실로 만듭니다. 더 많이 설명하려 하고 더 복잡하게 자신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물러납니다. 컴플렉스가 페르소나를 통해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소통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경직적 언어 패턴, 즉 제자리를 맴도는 설명, 핵심을 피해가는 과잉 표현, 질문에 직접 답하지 못하는 무능력.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컴플렉스의 방어 기제가 언어에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제3강, 집단 무의식과 역사의 분열, 종교의 탄생.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집단 무의식의 차원으로 확장해 봅시다. 융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심리 구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형은 그 구조의 패턴들입니다. 23번째 그림자가 집단의 수준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예수의 말, 붓다의 가르침, 무하마드의 계시. 이것들은 본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발화자의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된 상태, 즉 자기로부터, 셀프로부터 흘러나온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달받은 이들은 각자의 컴플렉스와 페르소나를 통해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투사란 투사란 프로젝션, 인간 정신의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 투사하고 자신의 해석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수백 개의 종파, 수천 번의 성전, 이것이 집단적 수준의 23번 그림자입니다. 원형이 왜곡될 때 그것은 악마가 됩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증오의 도구가 됩니다. 단순한 진리가 복잡한 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나티 오르도미아. 예,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그 반대로 전환된다는 융의 법칙. 이 언어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억압된 자아와 반응적 자아. 두 가지 그림자의 얼굴. 23번 그림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의 유형론으로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억압적 성향. 억압적 성향은 이제 이 그림자를 안으로 억압할 때, 그때는 벙어리가 되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억압된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위주의적 부모 아래서 혹은 억압적 사회 안에서 이들의 표현 충동은 완전히 지하로 내려갑니다. 무의식 속에 잠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컴플렉스로 응고됩니다. 두려움에 질식된 언어는 결국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은 종종 어리석음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적 표현, 파편화. 반응적 이 성향은 이제 그림자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은 반대 방향의 일방성입니다. 억압 대신 과잉 표현. 이들은 말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어긋나 있습니다. 융의 언어로 하면 아니마, 아니무스, 컴플렉스가 언어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깊은 수준에서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말은 듣는 이를 밀어냅니다.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분노가 더 많은 말로 위장된 채 흘러나옵니다. 선물, 단순성과 개성화 과정. 23번의 그림자는 복잡성이고요. 선물은 단순성, simplicity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 너머를 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 individuation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가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하여 보다 큰 전체인 자기와 연결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23번 그림자의 선물은 단순성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성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거됨으로써 드러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에서 불필요한 것을 쳐냄으로써 조각상을 드러내듯 개성화된 정신은 페론소나의 과잉, 컴플렉스의 소음, 자아의 방어를 하나씩 걷어내며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단순성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자기로부터, 셀프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승인 욕구가 아니라 정신 전체의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두려움이 아닌 중심으로부터 오는 표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것들이 갑자기 명료해집니다. 그들의 말이 특별히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치유적 자앙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외부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들 사이에 침묵이 깃들고 감정은 억압도, 과잉도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된 정신의 언어입니다. 정수, 자기의 완전한 현현.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바라봅니다. 23번의 CD, 즉 정수를 융의 언어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완전한 현현, 즉 개성화가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연금술을 기억하십시오. 융은 그의 생애 후반부를 심리학적 연금술의 연구에 바쳤습니다.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의 작업은 실제로는 정신의 변환을 상징합니다. 원재료, 즉 분열되고 컴플렉스에 가득 찬 원초적 정신을 정련하여 황금, 즉 통합된 자기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23번 CT의 인물들은 이 변환을 완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인 안에 황금을 봅니다. 컴플렉스의 지층 아래 상처와 두려움의 태적물 아래에 잠든 본질적 자기를 봅니다. 한마디의 말로, 하나의 눈빛으로 그들은 타인의 정신 안에서 그 황금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진정한 치유입니다. 분석가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의 존재가 환자 안에 자기 치유 과정을 촉발하는 것.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의식화는 강요될 수 없다. 자기는 자신의 시간에 온다. 각성은 인과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도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조성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집착 없이. 결론, 중도와 초월 기능. 붓다의 중도와 융의 초월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겹쳐집니다. 초월 기능이란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가 충분히 깊어질 때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제3의 길입니다. 과학의 길, 잔해의 길도 아니고요. 예술의 길, 운해적 직관만도 아닙니다. 그 둘이 온전히 만나는 지점에서 언어를 초월한 알미 열립니다. 이것이 23번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잡성은 단순성을 향한 정신의 우회로입니다. 분열은 통합을 향한 무의식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잘못된 말, 모든 오해, 모든 침묵 속에 자기는 이미 답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칼융의 관점으로 23번을 재해석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은 이제 위즈덤 키퍼스입니다. 위즈덤 키퍼스도 하나의 스토리로, 정말 심플한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단순함을 좋아하면 당신 주변도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면의 복잡한 찌꺼기들을 조각내어 완전히 소화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투명해집니다. 이게 위즈덤 키퍼스는 제가 이 카드는 이제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이제 번역본은 없고요. 이제 심플리시티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카드 이 사람의 이야기.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요 그림을 책상 앞에 두고서 항상 보면서 묵상하거든요. 이 사람의 눈빛이나 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제 안에서 또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네. 자, 23번. 나의 지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음. 만일 당신이 단순함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단순함을 당신 주위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모는 상류층을 모시는 하인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열망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침묵보다 나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나는 대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열중했어요. 젊은 시절의 나의 마음은 지식과 사실, 인용구와 이론을 쌓는 일에 남에게 뒤지지 않았고, 모든 일에 대해 복잡한 표현을 쓰며 청산유수처럼 말했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 진리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의미 있는 것을 그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솔직한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녀는 나의 말을 듣는 일이 실증이 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 산만하고 단편적이라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깨어났어요. 그 후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나의 말을 줄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말을 아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나는 또한 내 안의 깊은 곳에 그들의 아픔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나는 침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벙어리로 여겨지거나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나는 침묵과 단순함보다 더 사랑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의 집은 나의 마음처럼 어질러져 있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쉬워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깊이 들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들려주는 것에 귀 기울여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내 목소리를 낼 때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 핵심을 말하고 가슴으로부터 말합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 행복하고 싶은가? 단순해져라. 그리고 속도를 늦춰라.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마음과 주변에 있는 어질러진 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라.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당신 자신을 풀어놓을 때 당신의 몸이 얼마나 이완되는지 의식해봐라. 당신이 당신 삶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안달나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로 안달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잠시 산책하면서 꽃향을 맡아보라. 산들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뱃속 깊숙이 호흡하고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당신의 암과 부드러운 가슴이 달콤한 단순함으로 가는 길에 인도하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유지던 키퍼스의 이야기고요. 이제 묵상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죠. 당신은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적절치 않은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23번이 없거든요. 제 차트에는. 네, 저는 프로그램 파트너인 43이 있기 때문에 23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많이 이랬죠. 예. 지금은 그래도 좀 침묵을 하는데 예전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부적절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없는 말들로 공간을 채운 적도 있었고, 할 말이 있어도 숨기고, 뭐, 방관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나누려고 지금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할 말이 있어도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웠는가?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침묵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할 말이 있어도 숨기고 방관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내 말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그림자가 두려움이잖아요. 지금 당장 단순함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당신의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당신의 삶은 더 큰 단순함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생각도 그렇고 물리적인 공간도 복잡하죠. 제 방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서 정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의무감에, 뭐 물리적인 제 방도 그렇고, 제 생각과 마음도 그렇고, 예, 삶의 군더더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요. 이곳에서 다 단순함이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일단은 저는 제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뭐 오랫동안 입지 않은 것 좀 버리고 이제 좀 정리정돈을 맨날 저는 소원 쓰기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당신의 삶에서 어, 해결이 필요한 분야를 한번 골라봐라. 이번 주에 뭔가를 놓아버리겠다는 약속을 한번 해봐라. 생각이나 느낌이나 대상이나 관계.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분야, 이번 주에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놓아버릴까 한번 약속을 해볼까요? 불필요한 생각, 네. 해묵은 감정, 쓰지 않은 물건, 버리거나 줘야겠죠? 소모적인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때가 돼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위즈덤 키퍼스였고요. 당신의 진정한 암과 부드러운 가슴이 달콤한 단순함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게 하라. 네. 이게 이제 산지박이라고 그 그림자는 복잡함, 이제 선물 단계는 단순함, 이제 어 진수, 뭐 이런 정수, 뭐 이런 게 이제 CD였었죠. 그래서 이 의식의 그 매트릭스 23번이 그 그림자 상태에서는 되게 복잡하고요. 선물 상태에서는 단순하고요. 그리고 CG 상태에서는 정말 진수를 보여주죠. 그래서 발현은 이게 억압적 본성으로는 길을 막죠. 예. 그리고 투사가 되면은 이제 분열이 되고, 분열된 자, 아까 좀 읽었었죠? 근데 이제 CG 상태에서는 이제, 어, 이거를 이제 이 동화라는 것도 이제 어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이 그림자와도 연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23번이 있는 사람이 했던 말을 계속해요. 그림자 상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세뇌를 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타인을 세뇌시켜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모을 것은 모으고 나눌 것은 나누고 예, CD에서는 이제 진짜 본질로서 깨어나고 소통 방식이 이 사람은 그림자 상태에서는 했던 말 계속 반복해서 들어줄 때까지 막 세뇌를 시키고 알거나 모르거나 선물 상태에서는 개인의 명확한 통찰로 소통을 하고요. CG 상태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완전히 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키가 아니라 64웨이스라고 해서 네, 64웨이스 를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는 아마 제가 유전자 키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음, 여기 자료는 이제 64웨이스를 먼저 읽고 유전자 키를 읽어볼게요. 복잡성. 그러니까 64웨이스는 리처드 러드라는 분이 본인의 이제 묵상을 이렇게 묵상집, 그러니까 유전자 키도 리처드 러드가 이제 쓴 책인데 이제 64웨이스가 좀 쉬워요. 만약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유용한 유전자 키가 있다면 그것은 23번째 유전자 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매우 실용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 키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의 그림자는 확실히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또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 구조, 통치 방식, 경제 모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의 딜레마는 축척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축적하고 의견과 믿음을 축적하며 걱정을 축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잃으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길을 잃은 이유입니다. 온 세대가 진정한 의미의 깊은 목적 의식 없이 세상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술은 자극을 주지만 목적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중년에 도달하여 그저 추락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목적의식 없이 삶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유전자 키들은 곧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지혜가 점점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사실 수치, 이론, 기억의 축적에 관한 것입니다. 채소를 재배하고 좋고 깨끗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용도가 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다양한 용도를 모른 채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HTML 코드를 쓸 줄 알겠지만 밧줄이나 헝겊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으로 대하는 방법 같은 더 본질적인 것들은 어떨까요? 복잡한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장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파트너를 찾지만 그들을 찾는다고 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 깊은 친밀감, 가족, 공동체, 유대감과 연결이 끊겼습니다. 23번째 그림자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나그네지처럼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글쎄요. 한 가지는 복합단지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현대 세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쇼핑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저 쇼핑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절약과 같은 단어들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번째 유전자 키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본질적이고 높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것들을 축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유전자 키를 깊이 묵상한다면 당신은 내적, 외적 삶의 전체, 즉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당신이 타협하는 곳,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혹은 당신의 부모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나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두 가지뿐입니다.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거나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례하게 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불평하거나 투덜거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의 희생자라는 자신만의 신념을 강화하고 까르마를 축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반복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 빠져서 그저 더 많은 까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까르마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옛사람들의 축적을 표현할 때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끈적거리는가 아니면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우리의 일상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감정, 두려움, 그리고 질병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폭동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원래 주역에서 23번째 헥사그램의 오래된 번역은 베어 잘라냄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잘라냄. 그리고 그 상징은 칼이었습니다. 이 유전자 키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내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잘못된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다시 명확히 보기 위해서 말이죠. 복잡성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23번 선물 단순함. 이제 이 유전자 키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합시다. 보는 것에 관한 유전자 키가 있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유전자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이제는 당신에게 아름답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것을 찾아내세요. 그럼 다음 그것을 버리세요. 출발이 좋으시군요. 이제 내면에서도 같은 일을 하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현재 삶의 상황의 측면들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창의적인 해결책에 영감을 주나요? 아니면 실망하게 만드나요? 이제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데 마음을 쓰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걱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되게 하세요. 문제를 그냥 놓아버리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사이클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파수를 높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관점을 버리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 에너지, 프리 에너지, 어떤 화학 반응이 계속 진행될 때 유효한 일을 하는 에너지의 비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고 우울해 보이는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마구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발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단순한 외적 방법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고 방식이며 연금술적인 습관입니다. 단순함이 닿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23번째 선물을 잘라내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패턴을 잘라내고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 아래에서 본질의 어린 초록색 색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창조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더 높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의 길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은 더 단순해집니다. 삶은 우리와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과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합니다. 복잡한 것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축적을 멈춥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재미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모든 것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이 충분히 크다고 해도 그것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경우와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계속 확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는 어떤 특정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들은 가치 있는 서비스와 일정 수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왜 간섭을 하죠? 우리는 확장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서 말이죠. 모든 비즈니스의 목적은 계속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충분한지 아는 것과 연결이 끊겼습니다. 작은 비즈니스는 단지 작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큰 비즈니스가 되는 골칫거리는 일반적으로 겪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가정생활은 고통받게 될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함의 아름다움과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단순함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충족될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순함은 걱정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단순함의 사랑을 키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자유의 느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관계가 번창하고 우리의 은행 잔고가 적절하다는 것을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삶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횡재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는 때도 더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운명의 썰물과 밀물일 것입니다. 단순함은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번창합니다. 그것이 번창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과 사랑과 자유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단순하게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번째 CG 정수. 이제 우리는 문제의 골자로 들어갑니다. 정수입니다. 멋지고 멋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적이고 신비한 다섯 번째 원소, 즉 불멸의 영약, 신성한 지혜의 만병통치약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이 신비한 물질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기, 프라나, 비부티, 에테르.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어떤 마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래된 전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우화적이죠. 하지만 저는 마법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목적상 이 전설들은 우화적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당신의 진정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명료한 시각입니다. 23번째 유전자 키는 43번째 유전자 키와 동맹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피파니의 CG입니다. 에피파니와 정수. 정말 절묘한 단어 조합입니다. 에피파니는 신이 나타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43번이 있어서 묵상을 했는데 43번이 선물이 통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CD가 에피파니인데 통찰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에피파니는 신이 주는 거라서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런 에피파니의 순간을 한 번만 경험해도 에피파니와 정수 정말 절묘한 단어 조합입니다. 연금술은 동종요법처럼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또 추출합니다. 23번째 유전자 키는 주방장의 유전자 키입니다. 이거는 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소스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완벽한 분량으로 첨가하여 정말 좋은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졸이고 또 졸입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분말로 부순 다음 물을 넣고 발효시킵니다. 그런 다음 정맥에 넣어 증류하면 마지막에 진액인 정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영혼이라고까지 불립니다.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정수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이 발산하는 이 내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느냐는 당신의 주파수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난 존재의 주위에는 당신이 손을 뻗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함에서 정수까지 옵니다. 삶은 증류소고 우리는 곡식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우리의 선물을 내보낼 때까지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들은 너무 순수해져서 중심 핵에서 영원한 원칙을 반영할 때까지 더욱더 정제됩니다. 이 CD의 모토는 연금술에서 온 라틴어 용어인데 더 높은 수준에서 합성될 수 있도록 원소를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유전자 키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전부입니다. 제 어린 딸이 오늘 아침 제게 묻습니다. 아빠, 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생 그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녀에게 대답했다면 저는
이 유전자 키, CD의 라틴어 모토, 솔브엣, 뭐, 코아굴라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아미노산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만든 요소입니다. 그것들은 빌딩 블록입니다. 우리는 진화함에 따라 우리의 화학을 다시 구축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버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헥사그램은 분열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 아미노산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다시 결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 같은 코돈이지만 더 높은 주파수에서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호르몬 조합이 뇌에서 활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렌즈 없이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새롭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D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부수고 재거나요.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노출시키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림자의 뒤에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모든 복잡성을 볼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을 통해서만 본다면, 마음은 여기서 이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기나 할까? 우리는 엄청나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끔찍한 종말론적 사건에서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3번째 시즌은 그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 정수가 실제로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더 높은 목적, 그들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다시 한번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장 큰 그림자를 가지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이 전혀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던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광채의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함으로부터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누추한 것을 정원으로 변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폐기되고 망가진 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과 아름다움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면에 있는 정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눈부신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아름다운 이 향수, 이 소스, 우리 존재의 요리 냄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천체의 향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CD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선량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모든 것의 증류물이며 발산물입니다. 그것은 정수입니다. 뜨겁게 이글거리고 재치 있으며 번뜩이는 의식의 사라반드. 이게 이제 삼박자 느린 스페인 춤이고요. 그리고 분리된 모든 부분을 하나의 통일로 원기 완성한 전체를 만드는 증기 같은 춤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리차드 러드의 64 웨이즈고요. 64 웨이즈는 아직 이제 국내에 번역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고, 이거는 이제 유전자 키를 가지고 만든 건데, 유전자 키는 이제 번역본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키는 제가 읽지는 않고, 어, 이거를 PPT로 제가 요약한 자료만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세상을 분열시킨다. 그러니까 복잡성에서 단순함을 거쳐 진수로 나아가는 의식의 진화인데, 그, 우리가, 이 의식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는 의식의 거울이다. 네, 철학적 통찰. 말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와 언어는 이제 불가분성이 있어요. 영적 통찰. 바른 이해가 바른 말을 낳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주파수와 의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통제 역설. 이거는 제가 아까 본 거랑, 그 칼륨의 그림자인데요. 그거랑 똑같은 PPT를 두 번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도 아까 PPT를 본 건 아니니까 그 안전망을 추구하죠. 인간의 마음이 환경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럼 복잡성이 증가해요. 통제를 위한 시스템과 규칙이 끝없이 추가되죠. 그러다가 위험을 감지해요. 세상이 더욱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럼 두려움이 증폭되죠. 더 강력한 통제에 대한 강박적 충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염병은 이 생각을 이렇게 사용해서 세상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분열되고 불안해지는 이 악순환의 함정에, 복잡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해의 해부학, 대화가 아닌 일방적 쏟아내요. 네. 그 그림자가 김어금인데 치명적으로 단절되죠. 이게 아마 이 김어금은 43번의 이제 그림자가 김어금이거든요. 그 23번의 복잡성과 43번이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채널이기 때문에 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억누를 수 없는 표현을 충동, 억누를 수 없어요. 말해야 돼. 그 무의식적 착각은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깨뚫고 있다고 상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통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죠. 투척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불편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대화를 끊으려고 하죠. 상대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림자는 이제 너무 억압하면 침묵하고 또 이제 분열되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오면. 그래서 억압적인 환경이나 공포에 의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게 돼요. 이런 분하고 대화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되죠. 예. 근데 이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이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죠. 다 들어줘야 되니까. 본질을 놓치고 주변만 맴도는 장황한 설명. 이렇게 분노를 무의식적으로 감추려는 시도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주파수예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언어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 오류 때문에 이제 성대로 전달되는 미묘한 타이밍이 붕괴되고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코드를 오작동시켜서 화자, 청자 사이에 주파수 충돌을 일으켜요. 억양의 불일치.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단어를 선택해도요, 이게 기저에 인정받으려는 두려움이 깔려 있으면 반드시 오해를 낳습니다. 네. 저도 강의할 때 가끔씩 이런 인정받으려는 두려움에서 이렇게 오해를 낳는 이런 거 경험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 위로 비상을 해라. 이 이제 23번 선물 단순성은 구름 위에 올라서면 마음의 소음은 발 아래로 가라앉고 진정한 침묵과 알의 광활한 공간이 열립니다. 이 복작성의 구름은 마음에 갇혀 맴도는 곳이고 끊임없는 정전기와 불안이 있죠. 근데 이제 위로 오면 여기는 이제 광활하네요. 네, 그래서 네, 단순함의 연금술은 단순성을 사랑하면 당신의 주변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것입니다. 이런 잡동사니, 예, 전문 용어라든지 뭐 불필요한 장식을 혐오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하고요. 공간을 확장해요. 내부 시스템이 느려지고 생각 사이에 틈이 생겨나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이것이 태도이자 사랑이죠. 단순성은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단순성의 네 가지 특성은 극강의 실용성, 돈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요. 생산성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고 효율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43번의 선물인 여기는 단순하고 이제 통찰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찰 인사이트 단계 오면 정말 단순해지죠. 예. 통찰은 그냥 심플하게 오는 거라서 이게 같이 갑니다. 유희와 자발성,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침묵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 통찰로 해결책을 건져 올리고 심각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디지즈라는 이 언어가 이제 유전자 키에 나오거든요. 예. 왜 이게 질병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이지가 이지에서 온 거예요. 이지. 네, 쉬운이죠. 성용사. 이거는 동사를 편안하게 하다이고요. 이게 부정접두사 디스가 와서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질병이 된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단순하게 살아라. 즐겁게. 그러니까 촌철살인의 유머.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상황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하여 경외감이나 웃음을 자아내는 거죠. 명료한 조언자. 이들의 아우라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복잡했던 문제들이 마법처럼 용해되고 마음이 이완됩니다. 제가 이제 23번 그 선물 단계에 있는 분이 23번 이제 묵상한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정말 제 인생에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정말 심플하면서 그 진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항상 그 기대가 됐었어요. 진실의 필터. 김어금이 강력한 동맥이 될 때, 그 43번의 그 그림자죠. 낮은 주파수에서는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거지만, 높은 주파수에서는 외부의 저주파 소음과 거짓을 완전히 걸러내는 강력한 진실 필터예요. 그러니까 43번이 그 선물 CD 단계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 듣지를 않아요. 예, 진리가 아닌 거 아예 안 듣는 걸로 기먹음을 씁니다. 2단계 이르면 오직 절대적인 핵심만, 에센스만 듣고요. 직관적으로 이제 번역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23번 시제 진수, 예, 마법의 제5원소 마이다스의 손처럼 이 연금술의 완성, 이제 비금 속에서 황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상태, 모든 거짓과 소음이 증발한 가장 순수한 정수죠.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돼요. 치즈 주파수에 도달한 이는 타인의 내면에 숨겨진 황금을 끌어내고 단어와 눈빛 한으로 각성을 전달할 수 있고요. 모든 열쇠의 보유자죠. 각 사람의 높은 의식 상태로 여는 고유한 열쇠를 무의식적으로 쥐고 있고 매 순간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각성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고를 해체해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모든 생각에 즉각적인 핵분열을 하고 에너지를 방충합니다. 생각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순수한 유기적 에너지로 변환돼서 신체 아우라로 방출이 되고요. 이때 DNA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강렬한 유전자 수준의 변이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제 이 묵상 과정을 DNA 리셋 과정이라고, DNA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관련된 이제 23번은 이제 목이거든요. 갑상선인데, 실제로 갑상선도 좋아지고, 목 상태도 좋아져요. 실제로 이 23번을 묵상하다 보면은 몸하고 같이 가서 DNA 자체가 변하고, 삶의 모든 면이 다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건강해지고. 그래서 분리의 환상이 벗겨지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껍질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진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도 깨달으면 기술이 없다. 예, 좌도나 이 우도, 예, 좌뇌 우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제 갈망을 하고 근데 중도 신비가 그러니까 구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신비 그 자체의 경이로움, 속으로 육체를 이끌어내고 직접 들어가죠. 비인과적인 각성. 그러니까 논리나 이거 없이 그냥 각성하는.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은 목표나 기술로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은 영원의 신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실수처럼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네. 그래서 23번 진화의 메커니즘은 이제 그림자 생태에서는 복잡성, 이제 두려움이나 통제에 대한 강박 때문에 생기고요. 일방적으로 쏟아내니까 타이밍에 오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분열시키고, 불안이 끝없이 증가해요. 근데 선물의 단순한 상태가 오면 직관적으로 알고요. 이제 생각 사이에 갭이 있죠. 그래서 소통 방식은 되게 경제적이고 명료하고요. 노이즈를 거르는 진실한 필터가 있고, 결과물이 극강히 효율적으로 대화하고요. 복잡한 문제를 마법같이 용해하죠, 쉽게. 근데 진수 CG 상태에 오면은 연금술이 있죠. 그러니까 비인과적이고 영원한 신비 그 자체고, 소통 방식도 단어나 눈빛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이되고 완벽한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결과는 존재 자체가 영구적인 변형이고요. 타인을 깨우는 붓다의 그런 열병과 같습니다. 스스로 걷는 자만이 도달하는 길, 예, 이 신비의 길을 걷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오직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진정한 진수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부의 수송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열병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어, 하고 요거는 제가 2024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주역 23번, 프로그래밍 파트너가 43번이고요. 채널도 43번이에요. 이게 아지나 센터에 있고요, 43은. 이게 같이 가요. 귀먹은 상태로 복잡하게 되고요. 통찰을 하면 단순해지죠. 그 통찰력으로. 그다음에 이제 에피파니, 신이 출현해서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연금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의 이제 고리라고 해서 요 괴가 같이 또 가고요. 저는 여기 중에서 이제 40번이 있어서 이걸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괴도 같이 좀 묵상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정통 주역을 제가 갖다 놨어요. 정통 주역. 예, 동양의, 지금까지는 서양 주역이라면, 예, 이게 이제 맨 위가 이게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무너질 때 피해야 한다. 정통 주역에서는. 오래된 것은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박이죠, 산지박. 기반이 붕괴되는 절박함의 에너지를 담고 있고, 무너져 내리는 과거의 구조물 아래 머물지 말라. 이게 에너지 전환점이다. 예. 5월 10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이 15일까지는 이 23번의 에너지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 한번 버리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도 그렇고, 실제로 내 물리적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산지박이 상괴 위에 있는 거는 산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지죠. 산과 지, 땅지자. 그래서 산이 위에 있고 아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에 보이는 꼭대기를 지탱하는 아래쪽 땅이 완전히 침식되어 있어서 기반이 깎이거나 무너지기 직전 아슬아슬한 절벽 같은 상지박의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음이고 이제 위에만 하나가 양이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네. 이렇고요. 이제 게이트 23번 조각내기 동화. 이거는 휴먼 디자인의 23번이에요. 아까까 지금까지는 이제 진키라는 리처드 러드가 만든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이라면 이거는 이제 라우르 후에 그 휴먼 디자인 관점의 23번은 또 다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3번이 음 23번이 여기 있잖아요. 목센터에. 예, 여기 목센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알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개인의 통찰로 소통하는 거고, 근데 내 그림자 상태에서는 막 세뇌시켜요. 똑같은 말 되게 반복하고. 이 목센터라는 게 이제 소통과 행동을 표현하는 곳이거든요. 목을 상징하고, 저는 목센터가 미정이 되어 있어요. 흰색이에요. 근데 정의되신 분. 근데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이제 23번이 정의가 이제 지구에 이제 태양으로 23번이 오니까. 근데 저는 43번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는 제가 원래 여기랑 여기는 정의가 됐는데 목이 미정이지만 43번하고 23번이 채널이 되잖아요. 이번 주는 5일 동안은. 그래서 제가 목센터 정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림자 수준은 복잡하고 기먹음일 때는 억압할 때는 기먹고 이제 밖으로 투사할 때 분열된다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23, 3, 사실상 이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아즈나 센터 여기 아즈나 센터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뇌의 전두엽 같은 부분인데 이제 어 여기가 귀먹음 통찰 출현 그리고 이제 이게 23 목센터는 이제 복잡한 생각의 조각내기와 소화. 이게 이제 채널이 돼서 명확하고 단순한 하나의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CG 상태에서, 선물 상태에서는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2024년 자료랑 6년에 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2026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23번을 다시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목센터 정의, 23번이 있는 사람 목센터 정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미정이 되셨던 분은. 이걸 경험하면서 저도 한번 저를 관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그 복잡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씩 버리고 단순하게 한번 살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